네, 내 마음 찾기 14주차. 드디어 마지막 주네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에 드디어 이제 마음 쓰기 세 번째 시간. 주제는 돕기입니다. 돕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내 마음 찾기 공부를 통해서 잘 닦아가지고 이 세상에 이 강의를 들은 사람만 존재하지 않죠? 안 들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알게 된 것을 이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이런 원리 같은 것을 좀 알게 되었고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돼요. 그래서 1교시, 2교시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아낌없이 나눔, 부드러운 말, 이로운 실천, 하나로 어울림 이런 네 가지를 하고 이제 3교시에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해보는 종합정리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1교시에는 아낌없이 나눔, 부드러운 말 이걸 알아볼 건데요. 내가 가져야 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함께 나누려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혁명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때 서로 주고받는 말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바르고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바른 언어 생활 하는 것을 1교시에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공부했던 것들을, 이게 사실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 힘으로 돕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루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였었죠. 사랑, 연민, 기쁨, 비움. 이 마음들은 절대적인 마음이라 그랬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냥 품는 마음,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아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연민은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고요. 동정심하고 다르다고 했죠. 가르지 않는. 기쁨은 남의 행복과 즐거움을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고요.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면서 동시에 또 모든 잣대를 버리고 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런 비움을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크게 한다. 행복을 더 크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 연민, 기쁨 같은 것들이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다채롭고 그렇게 해간다고 한다면 이거를 더 크게 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움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허공과 같은. 그것에 이제 내용물을, 콘텐츠를 뭘로 채우냐면 사랑, 연민, 기쁨 이런 것들로 채우는 거죠. 자, 왜 불행을 느끼게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참 여러 가지 불행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소유욕, 지배욕. 그러니까 앞다퉈서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기가 어렵죠.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불행을 느끼고 또 가졌다고 하더라도 남보다 덜 가졌다고 상대적으로 불행을 느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좀 바라보면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못하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아서 뭐 그렇고 하는 이런 식의 인생관 참 가엽지 않습니까?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자,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가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분명히 거짓입니다. 가만 살펴보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거하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하고 그 만족감, 행복도 같은 거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게 정적 상관,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없는 사람, 아주 많은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때 그들이 많이 행복해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그게 아닙니다. 가지는 양이 적절할 때 행복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많이 가질수록 다다익선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걸 보면 많이 가진 사람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적게 가진 사람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행복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보다도 오히려 이런 요인에 의해서 더 결정된다. 마치 이제 그 어떤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이 지능에 의해서 결정될 줄 알았더니 지능이라는 거는 실제로 9%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오히려 그 공부에 대한 태도, 얼마큼 내적 동기를 가지냐, 하고자 하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가 아니더라. 어떤 사람이 그럼 정말 행복하게 느끼고 이렇게 하게 되냐 하는 거. 뭐 하버드에서 몇십 년에 걸치는 그런 종단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나온 최고의 요인이 뭐였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 할 때 관계 요인이라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삶을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와 공유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서로 나누려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이걸 실천해내느냐가 이 사람이 실제로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쪽에서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나누려고 공유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 행복이 다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성현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근세에 들어서 그 하버드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 수많은 천재들의 그 힘을 합쳐가지고 연구한, 그것도 수십 년에 걸친 4대에 걸쳐서 연구했다나 그래요. 그 결과에 나온 거라고 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들으면서 이제 기분이 나빠지고 또 혼란스러워지고 하는, 힘이 빠지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힘이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들어서 힘이 되는 말은 어떤 것들일까요? 행복한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 좋아요.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 자체로 거기 아주 좋은 기운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힘이 됩니다. 불행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또 힘들게 하죠. 자, 이걸 근데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왜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그러지만 웃다 보면 기뻐지고 울다 보면 슬퍼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듣기 좋다. 거꾸로 얘기하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좋은 마음을 내서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는 말을 자꾸 연습하면, 그렇게 되면 행복해진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나눈다. 여기 지금 마음이가 동그리한테
이것은 나보다 당신에게 더 필요해요 하고서 이렇게 나누죠. 서로 만족하는 블루오션입니다. 가지려 하는 마음, 이걸로 살게 되면은 이제 가지지 못해서 막 갈망하고, 또 가지게 되었을 때 또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잘 가지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걸 함께 공유하려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게 나누려고 한다는 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공유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스스로 편안하고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나눔이다, 공유다. 한번 살펴봅시다. 가지려는 마음, 즉 소유욕으로 살 때와 나누려는 마음,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어떻게 다를지. 자, 가지려는 마음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하는 생각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은근히 이거를 부추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애들도 어떤 사람이 될래?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건 어른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요. 근데 나누려는 마음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은 배고픈 사람한테, 옷은 헐벗은 사람한테, 집은 이제 고생하고 이런 사람, 그 쉴 곳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집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재산 증식의 도구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집을 갖는. 그렇게 되면은 참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많은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이 소유욕 이런 것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나눔의 정신, 함께하는 공유로 바꾸게 되면,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가지게 되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자꾸 욕심이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모르게 되는데, 이 나누려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을 모아 필요한 곳에 그만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만큼 만족스러워요.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소유욕은 만족할 줄 모르지만 나누고자 하는 삶은 만족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소유욕은 목마름과 다툼, 불안.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거는 가지고 싶어서 이미 거기서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가지려고 막 다투게 되죠. 가졌을 때 또 이게 뺏기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하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죠. 계속 가지려고 하면서. 근데 나누려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로 누구에게 뭐가 필요한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우리의 깊은 본성인 사랑, 연민, 기쁨, 비움 이런 것들이 실현되게 된다. 생활 속에서. 절대 행복을 구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쌀 99섬을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쌀을 넘본다. 하나 더 채우려고. 이런 거죠. 근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 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나눠 먹고도 남았더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왜 굶주릴 때 이 부모님은 자식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도 그것으로 배부르다고 하죠. 이런 겁니다. 이 사랑, 연민, 기쁨, 비움. 이것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비워지고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작은 재물로도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나눠 쓸 수 있는데, 서로 욕심을 부리면 그 많은 그 재물 같은 것도 부족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 우리 인류의 삶을 봐도 그렇죠. 한 70억 가까운 그런 인구가 생산하는 이제 식량이라든가 이런 먹을거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생산되는데도 이제 기아,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4분의 1 내지 5분의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뭔가 제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가지려는 마음, 소유욕을 가지고 살 때는 고통이 확대 재생산된다.
근데 나누려는 마음으로 전환하게 되면 행복이 확대 재생산된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눔을 이제 마음으로 새기고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아주 기꺼이 실천하게 되려면 내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의지부터 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 이걸 무소유라 그래요. 본래부터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이게 무소유가 아니라 그건 비소유죠. 본래부터 내 것이라는 게 없다. 내 것일 수 있는 게 없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냐,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소유욕을 깰 수 있습니다. 소유욕이라는 환상을.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가질래야 원래 가질 수 없는 거다 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재물을 함께 나누려 하는 거죠. 함께 나누려 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삶은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소유욕의 폐해를 명심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더 크게 원하는 마음이 이러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데다가 또 남과 다퉈 얻은 것을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 많이 가지는 것으로 행복을 삼는 사람들은 계속 서로 속이고 다투고 헐떡이며 괴로워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원래 없다.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삶의 가치관을 바로 딱 세우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다. 함께 나누는 마음.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한테 약이 필요하고 헐벗은 사람한테 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이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면 되는 거고 또 내가 그 필요하면 누군가께 얻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이것이 나눔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함께 잘 살자.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잘 살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 힘이 모이고 다투면 흩어지죠. 나눌 때 비로소 괴로움이 그치고 삶이 당당해진다. 이 치료는 이제 확연히 아시겠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이거를 좀 이제 실천해 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것보다 내가 뭘 베풀 수 있는가, 뭘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가지려는 삶에서 나누려는 삶으로 바꾸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바꿔줘야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된다고 한다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죠. 그런 첫걸음이 됩니다. 왜 그 옛날 얘기가 그런 거 있죠. 의 좋은 형제 얘기 기억하십니까? 이제 형과 아우가 같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형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동생은 아직 독신이죠. 근데 이제 형 집, 아우 집이 따로 있고요. 같이 이제 수확을 했어요. 같이 수확을 해서 이제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쌀을 이제 쌓아두고 벼쌈을 이렇게 쌓아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똑같이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동생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형은 나보다 식구도 많고 쓰임새도 많은데 똑같이 가지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이제 아직 혼자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아무래도 형이 더 가져야 돼 하고서 자기 이제 쌀을 열심히 밤에 옮기죠. 어느 정도 다 옮겨놓고서 돌아서 잡니다. 형은 나는 그래도 동생은 앞으로 참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정을 맞이하려면 좀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자기 쌀을 동생한테 이렇게 몰래 옮겨놓죠. 근데 마침 이제 서로 다른 시간에 했나 봐요. 그래서 잡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가보니까 어때요? 분명 옮겨놨는데 줄어들질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삶. 그럼 내가 이 정도 필요한데 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서로 더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많이 가지고 누리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하나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서로 행복해진다. 이 사회도 행복해진다. 이런 나눔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자기도 괴롭고 남에게도 폐를 끼치는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눔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 다음으로 이제 부드러운 말. 이제 삶의 자세가 가지려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에서 함께 나누려고. 이거 자체가 벌써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하는 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조화를 이루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은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인 거고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인 거예요. 아주 쉽죠? 좋은 사람이 될래요? 나쁜 사람이 될래요? 이게 가지려고 하느냐 나누려고 하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은 언어라는 걸 쓰잖아요. 말을 주고받으면서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또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온갖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도 있고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말을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말은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니까. 여기 이제 마음이가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이걸 보니까 이 꽃들도 춤을 추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농작물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말 사랑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병충해도 입지 않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것 되게 많죠. 말은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니까 말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말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는 거죠. 서로 도우면서 살려면 말을 또 제대로 알맞게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때 거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거친 말 X입니다. 부드러운 말 K죠. 이럴 때 자기 마음도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쉬워지죠. 자, 우선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혼란, 다툼 이런 것을 일으키는 말,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거냐, 우선 사실과 다른 말, 사실과 다른 말. 이 거짓을 말하면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당장 닥치는 이렇게 곤란함을 피하려고 막 둘러대는 거짓말. 이건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이 이렇게 들통내게 되면 이제 신뢰감도 있게 되죠.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왜? 늑대소년 얘기 있잖아요. 늑대다! 해가지고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죠. 양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정직함이 최선이다. 정직한 말,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이 있어요.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 아무 필요도 없는 말. 아무 필요도 없는 말을 막 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죠. 텅 비죠. 그래서 허전함을 달래려고 또 수다를 떨면 이게 습관이 되면서 수다를 막 떨게 되는데 이 말이 쓸 게 없어요. 별로. 이걸 뭐라 그래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별 쓸모도 없는 말들, 가십거리들 이런 거 가지고 떠들면서 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이거 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시끄럽기만 하죠. 꼭 이렇게 공부할 때도 학생들도 보면 꼭 이렇게 시끄러운 애들,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떠들고 이런 애들이 수업 분위기도 망치고 그래요. 공부도 잘 못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속 있는 말, 실속 있는 말, 정말 필요한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들이 어떤 거겠어요? 남 뒷담화하는 거, 흉보고 그러는 것들, 자기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같은 데 빠지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말. 이거 정말 고약하죠? 이 사람한테는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거 이제 갈등, 다툼을 부르게 되죠.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다 그래요. 셋이서 사귈 때, A, B, C 셋이서 사귈 때 A, B가 친하면 이제 C가 거기서 약간 밀려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A와 B를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하나 성공해가지고 B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면 A가 또 떨어져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처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또는 이렇게 어디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만족시키는 법을 몰라서 아직 서툴러서 이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른이 돼가지고도 자꾸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애정 욕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키는 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잘못 굳어진 그런 습성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이제 이게 들통나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외톨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화합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남한테 이렇게 옮기지 않는 거. 이런 처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 얘기를 할 때는 그의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죠. 나쁜 얘기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상처를 주는 말. 이게 이제 험한 말, 욕설 같은 거죠. 비속어 같은 거. 속이 상해서 험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서 주고받는 말. 이거는 상처를 더 깊게 해서 악감정만 만들죠. 아직 이제 애들은 막 더 자극적이고 막 이런 걸 구하니까 부드럽고 좋은 이렇게 평이한 말보다는 좀 센 말 같은 걸 하려고, 센 말 하려고 뭐 비속어 같은 거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건 한때 잘할 때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입에 굳어가지고 험한 말이 아니면 못하게 된다. 이 사람 마음도 험합니다. 이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상처를 주겠어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크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정직한 말, 실속이 있는 말, 그리고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은 마음의 알맹이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쓰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다시 말하지만 말은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좋은 마음이 된다.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유익한 말은 거짓되지 않고 필요하며 듣는 사람이 거슬리지 않는 말이 유익한 말이다. 말로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적절하게 알맞은 때에 알맞은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때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농담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언제나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또 피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때와 가볍게 서로 주고받을 때, 또 처음에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서먹서먹함을 푸는 농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심각하게 들어가면 분위기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흥분해 있는 사람한테 바로 옳은 얘기를 바로 하면 안 돼요. 먼저 흥분을 다스려야 돼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주거나 그 감정을 알아주거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좀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치에 맞는 얘기 같은 걸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나누는 내용보다 말을 나눌 때의 감정, 이걸 더 우선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다룰 때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부터 다룬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요령이에요.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 이게 뭔지 그 속내를 알아서 그에 맞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속 시원히 하소연을 그냥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자기 답답함을 풀어내버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의견을 구하는 건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나한테 바라고 있는지, 이걸 잘 가려서 속 시원히 하소연을 하고 싶으면 그냥 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부추겨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고 내 의견을 구하면 내 의견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적극적으로 내 도움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소스를 또 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냥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건 오지랖퍼밖에 안 되는 거죠. 오지랖 부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또 그냥 내 의견을 구하는데도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거기에 이게 대꾸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적절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냥 경청 공감만 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알려주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충고나 조언 같은 것도 필요할 때는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맵고 쓰고 하다 그래서 간장, 고추장 같은 걸 안 쓰나요? 그 적절하게 들어가줬을 때 맛있는 요리가 되죠. 그거 똑같습니다. 잘 가려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욕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농담이나 또 과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조미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거는 들어주고 의견을 구할 때는 의견을 말해주고 도움말을 바라면 함께 대책을 찾아가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성의를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드러운 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거죠. 때에 따라 알맞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알맞은 대응을 하려면 이게 이제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잘 듣는 연습 그리고 동시에 또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연습 나 알리기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꾸 연구를 하고 나에 맞는 그런 내 대화법 같은 것들을 스스로 자꾸 연구해서 찾아내고 그렇게 해내죠. 그래서 이제 힘이 되거나 위안이 되는 말 이거를 내가 진심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자꾸 해두는 거. 그러니까 마음 찾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 나누기까지 그렇게 익혔던 그런 내용들을 평상시에 해둬서 그렇게 공부가 익은 만큼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지려는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 그래서 목마른 갈등, 다툼을 일으킨다. 근데 나누려는 마음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당당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마음으로 사는 집단, 이 사회가 되었을 때 나누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집단은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집단보다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이다.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거예요. 말은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다. 그래서 좋은 마음일 때 좋은 말이 나오고 거꾸로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마음이 언짢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돼요. 진실하고 필요하며 일관되고 거슬리지 않는 말. 이거는 이제 거짓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그리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간질하고 그리고 험한 그런 말하고 반대되는 거죠. 이런 말이 좋은 말이다. 필요한 때에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두는 것이 좋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2교시에는 이로운 실천, 하나로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